안녕하세요. 머리털 나고입니다. 머리털 나고 머리털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제 빠지니까 문제인데 저희 머리털 나고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연적으로 생기는 탈모 있죠.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여기 정수리 쪽에 이제 탈모가 일어난다라든지 아니면 이쪽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탈모가 일어난다라든지 그것을 운동으로 극복하려는 어떤 시도를 제가 하고 있고요. 이거를 지금 영상으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탈모는 무조건 어떤 DHT에 대한 약, 먹는 약이죠. 그치? 이거에 대한 약과 뭐 혈관을 뭐 확장한다라든지 아니면 혈류를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약, 그쵸? 바르는 약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보통은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탈모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저는 나이가 이제 40대이고요. 40대부터 탈모약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싫어서 어느 정도 한 50대 중반까지 길면은 뭐 60대 초까지요. 60대 초까지 조금 운동으로 탈모를 극복을 하고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으면서 이제 운동법을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개발하고 머리가 어느 정도 생기는지를 사진을 찍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그런데 이제 운동으로 탈모를 하려니까 탈모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탈모는 보통 이제 남성 호르몬에 의한 탈모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테스토스테론이죠. 남성이 여성보다 어 테스토스테론 탈모가 많은 이유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대략 한 6배 정도 많기 때문입니다. 남성, 그쵸? 6배 정도의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여성에 비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약 6배 정도 높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확실히 남자가 여성보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호르몬들은요, 보통은 이제 각각의 기관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혈액을 타고서 이제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호르몬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닐 때 호르몬 수용체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호르몬 수용체가 우리 몸의 그 부분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몸의 그 부분이 그 호르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테스토스테론이 우리의 몸의 한 부분, 보통은 이제 고환에서 만들어지죠. 우리 몸의 한 부분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를 돌 때, 이 부위도 테스토스테론이 필요해. 그러면 수용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을 받아들이는 수용체를 뭐 사실은 이런 이름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안드로겐 수용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고안에서 만들어져서 온 몸을 돌아다닐 때 안드로겐 수용체가 어디에 있겠어요? 테스토스테론이 필요한 그 부위에 안드로겐 수용체가 있겠죠. 그러면 테스토스테론이 거길 지나갈 때 싹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용해 버리니까 그거를 남성 호르몬 수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이미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출처 표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자, 남성 호르몬 수용체에서 혈류를 통해서 돌아다니는 테스토스테론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있어요. 그 안드로겐 수용체에서 테스토스테론을 받아들일 때 이것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어, 5알파 환원 효소라고 합니다. 이런 이름은 정확히 모르셔도 돼요. 알파 환원 효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 5알파 환원 효소가 이렇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촉진시켜서 안드로겐 수용체에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이 과정 가운데 뭐가 만들어지냐면 DH 테스토스테론의 변형 형태인 DH가 만들어집니다. DHT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바로 이 DHT의 생성이
우리의 머리에 탈모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DHT가 이 생성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미세한 것들이 우리 몸에서 나오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머리가 자라나는 이것들을 과정들을 파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탈모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저 과정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과정을 방해하는 약이 뭐예요? 우리가 탈모 약이라고 먹고 있는 유명한 약들 있죠. 뭐 프로페시아를 뭐 시자구 필두로 해서 뭐 그 뒤에 이르는 카피약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DHT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방해를 일으켜서 DHT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제5알파 환원 효소의 역할을 자꾸 못하게끔 막는 거죠. 그러면은 DHT가 만들어지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테스토스테론이 안드로겐의 수용체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DHT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그것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 촉진을 못 시키게 막아버리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프로페시아를 어떤 필두로 한 약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먹으면 DH 생성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탈모가 억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이런 원인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원인을 약을 먹지 않고 운동으로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채널에서 우리가 같이 이제 하나하나 고민을 해볼 겁니다. 사실은 여기까지의 이야기에서 어떤 운동을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저도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이 머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해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약을 먹는 기간을 늦출 수 있는 어떤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탈모가 심하게 일어나신 분들은 병원에 빨리 가셔야 돼요.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좀 탈모가 시작돼서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약을 먹어야 되나? 약 먹기는 좀 부담되는데 부작용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선뜻 약 먹기를 먼저 시작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운동으로 시작하실 때 이렇게 탈모를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이것에 이어서 우리가 탈모가 생기는 여러 원인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